정책의 출발 새아침.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듯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이 봄에 소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우책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외교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사강이 버티고 있는 데다 세계 군비의 60%가 집중된 곳이 바로 동북아입니다. 그런데다 우리에게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언제나 경제적 관계를 먼저 고려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다 우리 안보는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이 축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 정말 어렵다는 말이 외교 실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3월 2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헤이그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데서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친노 배제론이 나오고 정치성 문제로 잡음이 일었습니다. 이후에서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고층 아파트에서 더 많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부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올린 세상 문화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직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 숨가쁘게 연휴에 열렸는데,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육자 회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후문이죠. 네, 약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육자회담을 포함한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근거해야 하며 북한이 아직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뭔가 좀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한미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시 주석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핵 비핵화 원칙 자기도 찬성한다. 하지만 오랜 교착 상태를 보여온 육자회담은 가능한 빨리 재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육자회담을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뭐 의장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좀 열고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좀 이제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육자회담에 대한 시각이 어땠습니까? 뭐 시각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온도차가 좀 있긴 합니다. 이 부분도. 예. 한중 정상회담 당시에 시진핑 이제 주석이 조석기 육자회담 재개하자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역시 미국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위한 여건이 좀 조성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언급은 했거든요. 예.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은 좋은데. 북한이 약간 좀 성의 표시는 해줘야 뭐 우리도 뭘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인 거죠.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일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서 다룬 건데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진두지휘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뭐 한겨레 신문 보도보다는 오늘 동아라든가 조선 쪽에 헤드라인은 아닙니다만 주요 뉴스로 지금 일면에서 다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 다 다루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이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그리고 고용복지수석실이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근의 학적부와 최군 모씨 모친 임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어제 해명을 했어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최동욱 그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를 해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그 9월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제 처음 의혹을 보도했을 때 그때는 좀 부인을 했었거든요. 이런 확인 작업한 것이 없다고. 예, 그랬다가 그랬죠. 다시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청와대가 그러면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광범위하게 이 뒷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일부 언론 보도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예. 정황이 이제 밝혀지면서 사실은 이제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온 이제 그런 그 경우인데요. 예,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형사3부 쪽이죠. 이 최 전 총장 개인정보 수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단 소속 한모 과장이 이제 관련 정보를 열람을 했다는 거고 이 한 과장이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 그래요. 예. 또 교육문화수석실도 비슷한 시기에 그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서 이제 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유 교육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로부터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좀 수사를 하고 있고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어쨌든 이 검찰총장의 혼의 자식도 문제였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나쁜 사생활인데 이걸 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지만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했다. 예, 그리고 그걸 또 숨겼다는 데 문제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동욱 전 총장 이 내인으로 알려진 임모 씨 계좌에 삼성 계열사 임원이 돈을 보냈다는 얘기, 이건 또 뭡니까? 네. 이건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최 전 청장의 고교 동창이라 그럽니다. 그 예. 이모 씨가 그 임모 씨에게 2차례에 걸쳐서 2억 원 정도를 보냈다는 거고요. 그 돈이 삼성 계열사 돈이라는 사실이 지금 확인이 돼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혼외자 논란이인 그 채모군 계좌로 2010년도에 이제 1억 2천만 원 송금을 했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지난해 8월이죠. 그때도 8천만 원을 보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삼성 측에서는 그 이모 씨가 회사 자금 17억 원 횡령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지금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또 이 돈이 지금 그 삼성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진정서도 지금 제출을 한 상태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삼성 측의 이모 씨가 횡령을 했던 것이고 이 삼성 회사와는 무관하다. 하긴 뭐 삼성이 그러니까 횡령한 돈을 보냈다. 뭐 이렇게 지금 삼성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모 씨에게 그 2억 원을 줄 리는 없겠죠. 예, 그리고 어제 밤에 이 온 국민을 또 분노로 끓게 한 뉴스가 그거였죠. 하루 일당 5억 원, 세계에서 가장 네. 비싼 몸값. 예, 판사가 향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향판 잘 아시죠? 예. 그 지역에서 계속 그 판사 활동을 하는 분들을 이제 향판이라고 얘기를 주로 이제 세칭 그렇게 하는데 이 허재호 전 회장이 운영하는 대주그룹이 이제 광주에 소재하고 있고 2010년도에 그 관련 판결을 한 판사가 당시 광주고법 형사 1 부장판사였던 이제 장병호 예. 광주지법원장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에 이 순천지원에서 잠시 근무한 걸 제외하고는 계속 광주에서 근무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 원장이 이와 관련해 사실은 해명을 좀 하긴 했는데요. 이미 확정된 사건, 그러니까 법관이 다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건 해명이 아니겠죠. 예, 어떻든, 예, 저도 이 클로징 멘트 참 다뤘습니다만, 어제 어느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호나우도보다도 더 비싼 몸값이다. 예,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통합야당인 새 정치 민주연합 창당 작업. 예, 오늘 이건 2부 순서고요. 예, 1부에서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자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정상간의 만남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역사 공조 그리고 한중 FTA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내일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박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핵안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핵 없는 세계를 원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예, 지금 다자 외교 중에서는 참 굉장히 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회의고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이는 아주 최대 회의거든요. 거기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지난 1, 2차 때 핵물질 시설 방어나 또 불법 거래 등 이런 거 차단하고 핵물질 제거하는 이런 데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내용을 보면은 핵의 테러 차단뿐만 아니라 핵 안보 문제와 또 핵 비확산 문제, 그다음에 핵 군축 문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다자 외교에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아주 역할을 이번에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열릴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제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연이어서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하면서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요. 어제 열린 네. 한중회담,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한중회담은 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예. 양국 정상이 여러 번 작년에도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특히 먼저 이제 중국과 양국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미 작년에 합의를 했던 거지만 북핵 불용과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한중 정상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앞두고 한중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같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에게도 아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꼼꼼히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시진핑 네.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동안의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이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 이견이 있으나 중국적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이 중국적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중국 측 방식이라는 건 역시 대화와 협상을 이제 늘 강조해 왔고, 예.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한국, 중국 정상이 지금 같이 회동을 하면서 북핵 불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의 경우는 사실상 지금 정상회담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하고.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이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하거나 불만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는 북한을 끌고 가는 형식에서 좀 더 세게 압박을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든지 핵을 포기하게끔 설득해 나가겠다. 이것이 아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예, 그동안에 한미일 3국은 이 육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 이걸 생길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제 박 대통령이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육자회담 수석 간의 불핵 해결 논의의 진전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 북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만 있다면 대화를 재개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 그러자 언론에서는 이게 육자회담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당장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육자회담 자체를 저희 거부한 적이 없고요. 예. 북한이 나름대로 좀 성의를 보인다. 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원조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도화라는 것이 소형화,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이런 거에서 미사일까지 탑재하게 되면은 이제 실전 배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중지하고 정말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다는 진정한 의도를 드러낸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육자회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북한을 원조할 지금 용의가 있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육자회담에 대한 시각차가 조금 있었는데 결국 이 박 대통령의 이 말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일 간에 이 조율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완전히 조율이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미일이 이번에 모여서 예.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하게 공조하는 거를 아마 서로 합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의 공조, 그리고 한미일 간의 공조, 이러면 한미, 중일, 사자가 공조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육자로 가기 전에 벌써 사자, 그 다음에 러시아 또 들어온다면 오자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육자회담에 나올 때 다른 5개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나오기는 어렵겠죠. 예. 이 시진핑 주석이 어제 박 대통령 앞에서 이제 남북 양측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희망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 통일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게 또 언론의 이 주요 뉴스였는데요. 이 시진핑은 인내심을 가지고 부단히 화해와 협력 프로세스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지지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예. 작년에 정상회담 때도 그런 의견 표명은 있었습니다. 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은 지지한다. 다만 이것을 이제 이런 다자 간의 핵안보 정상회의에 와서 다시 한번 한중 정상 간의 그것을 갖다가 재확인하면서 강조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트기도 했거니와 통일 대방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다시 한번 한반도 통일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는 한국의 통일론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시진핑이 계속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자주적 통일, 이걸 강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자주적 통일과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건 꼭 북한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을 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원칙적으로 이제 남북한 간에 서로 합의하고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되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세의 개입이 없이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인데, 다만 한국 정상과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 행식으로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의지들이 논의될 것 같습니까? 네, 한미일 간에도 지금 의제는 북한 핵 문제나 핵 비확산, 핵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또 핵물질 수백 킬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폐기하기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주로 핵과 관련된 의제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양국 간의 한일 양국 간의 의제는 이번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다면 그 뒤에 한일 회담을 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뭐 지켜봐야겠지만 예. 지금 좀 언론에 보도되는 바대로라면은 일본이 아직까지는 뭐 한국의 입장에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은 것 같질 않아요. 그냥 자꾸 뭐 오노다마도 뭐 바꾸진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뭐 다시 한번 재조사하고 이런 역사 인식에 관련된 문제나 뭐 독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뭐 당연히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가능하겠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태경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80번째 주인공 김태경 씨가 만드는 빵.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저는 책의 출발 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3분 1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 고장차 여파를 받는데요. 분당수서로와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남단 부근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어지는 분당수서로가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의 경우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영동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수서로와 나란히 가는 언주로도 내곡나두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월계 1교,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정체 서행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옆으로 가는 동일로 상황은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해상물류 이용해 주시는. 아,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순환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이번엔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향하다가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이 17일 만에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아직 시간 한참 걸리겠죠?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2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 인공위성 인마르세트가 제공한 남북항 항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의 최종 위치가 인도양 남부 퍼스 서쪽으로 확인됐다면서요. 착륙 가능한 장소가 없는 남인도양에서 여객기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측도 총리 기자회견 직전에 MH370편은 추락했으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탑승객 가족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로써 실종 17일째 승객과 승무원 23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H370편은 지난 8일 오전 0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공항을 이륙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중 1시 20분쯤 교신이 끊기고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본격적인 사고 원인은 여객기 블랙박스가 인양돼야지 실마리가 풀릴 전망인데요. 앞서 CNN은 이날 수색팀 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실종기가 남중국해를 지나던 중에 기술을 물라카 협으로 변경한 뒤에 비행 고도를 갑자기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실종기 항로 변경이 납치 등 고의적 행위에 의한 것뿐 아니라 긴급 상황 때문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일본 위기, 위안부 모집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실은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서 강제징용했음을 밝히는 그런 자료가 발견됐다고 하죠. 네, 일본이 한국 여성을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강제징용했음을 뒷받침하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지린성 기록관이 공개한 위안부 관련 사료에 포함된 이 편지에 따르면요. 중국 헤이룽장 헤이어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인 니게타 현의 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이며 조선인으로 국가 총동원법에 묶여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일제가 특별법을 이용해 한국 여성을 강제로 모집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역사학계가 평가했습니다. 일본 우익은 그동안 위안부 모집이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1950년 발견된 일제 관동군 헌법사령부 자료 10만 건 중의 일부로서 향후 추가적인 공개와 연구에 따라서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이 추가로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의 국민전선이 크게 약진했다고 하는군요. 네, 23일 현지 시간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에서요.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이 50%가 넘는 득표율로 일부 지역에서 시장을 배출하는 등 1972년 창당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1차 투표 예비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전선은 4.7%의 득표율을 보여서 6년 전인 2008년보다 당시는 0.9%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비해서 크게 약진했습니다. 또 프랑스 북부에 있는 에낭 보농에서는 과반을 넘는 50.3%의 득표율로 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전선은 재정 기축을 요구하는 유럽연합과 대립각을 세운 한편 치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하나로 이민 반대를 내세워서 유럽 유권자를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1차 투표에서 10% 이상을 얻은 후보끼리 30일 2차 결선을 치르는데요. 국민전선은 사상 최다인 10개 내지 12개 도시에서 시장 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통합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정강정책을 두고 자본까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통합의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노가 배제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당 안에서는 친노 종북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통합으로 선거제는 1대1 구도가 됐습니다만 전도는 그래서 불투명합니다.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번 선거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민주당 정체성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조경태 최고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많이 바쁘시고 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가 이제 곧 열립니다. 이 정말 빠른 속도로 창당이 되는데요. 이 신당 안에 여러 개파 잘 융합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다소 불협화음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을 보면서 김한길 대표님도 그렇고 안철수 공동대표님도 그렇고 단합된 모습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문 그리고 현답이 있었군요. 예, 지도부 구성, 정강정책, 당헌당규 이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 지도부 구성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각각 9명씩 해서 상임 중앙위원단을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을 지금 새정치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다면은 안철수 신당 측에서의 그 주장을 다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당다운 신당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원식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이 최고위원 세 분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백지위임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부 구성을 놓고 그 양측에서 그때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임시 지도부입니다만 9명씩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백지위임을 한다라고 해서 다소 혼선이 좀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떤 신당 측과의 그런 합의 정신을 깨는 그런 약간 그런 행위들은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을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최고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당다운 신당이 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당의 정강정책에 6.15 14를 넣느냐 빼느냐, 이것 때문에 작은 풍파가 있었고 해프닝으로 결국 처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정강정책에 그대로 두기로 한 건 확실합니까? 그리고 우리 조경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해명을 하셨고요. 또한 이념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6.15 선언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하는데 이 발기 취지문에는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상충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의로운 시장 경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표현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시대 정신을 잘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정의로운 시장 경제라는 표현은 시대 정신을 잘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 경제가 정의 없지 못한 부분이 뭐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을지로, 그러니까 을을 위한 그 위원회도 그때 만들었고, 어떤 일방적인 그 갑을 관계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하는 시장 경제를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그런 이념하고도 또 일치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크게 저는 논란이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발기 시지문에 들어가 있는 민주적 시장 질서,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발기 시지문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아래 평화 통일, 이걸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6.15 선언과는 좀 상충이 되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 진영 쪽에서 이 6.15 그리고 14 이걸 윤영관 교수께서 빼자고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진행시켜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와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토대 위에서 기타의 그 정책을 펴자는 것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잘 살려가면서 가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엇갈림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번 두 당의 통합을 두고 절차적 민주주의 다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빠른 속도로 신당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김한길 대표님과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당원들도 거기에, 지금 다들 협조하고 또 동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창당 작업에서 이 친노계가 배제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난 16일 발기인 대회에서 이 친노 핵심 인사,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이해찬 두 분을 포함해서 친노 의원 한 40여 명이 불참을 했고요. 거기다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 안철수 의원의 멘토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문재인 의원 정계 은퇴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상진 교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좀 고민을 좀 더 그 내용의 진위를 왜곡시키지 말고 그분이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발언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생각을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당의 성공적인 성당을 위해서 한상진 교수께서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또한 친노가 배제됐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발기인 중앙당 발기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정작 오시지 않는 분들, 불참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원식 의원은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민주당 절반이 친노다. 우리 조 의원님 말씀도 아마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조 의원님도 친노라고, 또 친노 아닙니까, 사실요. 그런데 이 조 의원님께서 이번에 신당에 친노 정북 세력 합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약간 다소 왜곡되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친노이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역사가 되신 분입니다. 역사가 되신 분을 편가르기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친노니 비노니 반노니 하면서 역사가 되신 분을 놓고 분열의 척도로 삼지 마라. 또한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자신들만의 전율물로 삼아서 전매 특허인 양 행세해온 소위 말해서 패권화된 일부 세력을 저는 분명히 매노 세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매노 세력들이 있다면은 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또 신당에 와서 또 분열과 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따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따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민주당 내에 그동안에 개파적이고 패권적인 행태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9대 총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매우 높게 나타난 후보도 그들과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또한 그 비례대표의 그 면면을 봐도 거의 그들이 추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들만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원칙과 상식이 무시된 지난 19대 총선 공천 과정이 결국은 19대 총선을 망친 결과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난 16일 비공개 의총에서 이 매너종북 신당 배제 발언을 하셔서 이 곤욕을 치렀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안철수 의원이 우리 조 의원님을 찾아가서 한 30분간 대화를 했다는데 무슨 말씀 나누신 겁니까? 네, 정치인은 누구나 다 만나고 또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 당시에는 신당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신당다운 신당이 창당되어야 된다 하는 신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통합신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그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민주당이 한 자리 숫자였지 않습니까? 예. 6.5%까지 떨어진 그 민주당과 신당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간 조정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26일 그 창당 이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지지율은 또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저는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자 그대로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던 그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께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신당 창당을 함으로써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쪽에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신당 창당의 그 정신을 예. 잘 살려서 신당이 허털어짐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끝으로 제가 청취자 의견을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01님, 이 조경태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늘 당내 현안에 대해 쓴소리 하시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하는데 제가 답변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